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이 삶의 지혜 위즈덤 오브 라이프. 오늘은 보니까 45번째 인복이네. 인복 사람 복을 뜻하는 거죠. 인복 한번 페이지 수는 158페이지네요. 인복하면 이 책을 제가 쓴 책을 읽어드리기 전에 후일담 형식으로 하다 보니 읽어드리기 전에 우선 인복부터 정의를 좀 하고 넘어가야 아마 쉽게 봐닿을 것 같아요. 우선 인복이란 말은 뭐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면 원래 사주 어떤 신수를 보면 귀인을 만난다, 주위에 사람이 많다 할 때 다 그런 것을 우리 인복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 인복이란 어떤 경우를 인복이란 말을 잘 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거 스토리 보면 내한테 먹을 걸 갖다 주고 어떤 일을 어려울 때 일을 잘 처리해 주고 등등,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돈을 잘 투자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주위에 사람이 많다든지 그런 걸 이제 인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시대가 변한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런 것들을 인복이라고 말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읽어드린다면, 인복의 원래 의미는 사람이 곧 복이다라는 것인데, 인내천, 하늘이 곧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복, 사람이 곧 복이다. 그런 뜻으로 제가 첫머리에 언급을 해놨네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란 뜻으로 누구는 인복이 있다, 누구는 인복이 없다고 말을 하곤 한다. 커피와 같이 뜨거운 것을 잘 먹는 사람은 인복이 많다고들 하는데 이것이 맞는 맛일까? 옛날부터 뜨거운 걸 잘 마시면 인복이 많다는데, 저는 진짜 따뜻한 커피를 잘 마시고 뜨거운 걸 남들보다 잘 마시는데 제가 인복이 많은지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뜨거운 거 잘 마신다는 뜻은 잘 참을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것도 잘 마시지 않겠나. 참을 수 있다는 뜻은 그만큼 주위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한테 이상한 얘기를 해도 잘 받아주니까, 잘 받아주면 사람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아마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점을 보면 어느 달에 귀인이 나타나 도와준다든지 어느 방향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요 라고 말할 때 이 귀인도 인복을 말한다. 그렇죠? 어디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그것도 다 인복이죠. 이런 의미라면 시대에 따라 누가 진정한 나의 인복인지 바르게 분별을 해야 할 것이다. 옛날과 같이 그저 대를 입고 먹고 사는 데만 주안점을 둔 시대에는 살을 갖다 주고 의복을 챙겨다 주는 사람이 인복이었다면, 이제는 지식의 시대인 만큼 그 의미도 달라져야 된다. 내가 바르게 생활하지 못할 때 내 부족한 지식을 채워주고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진정으로 인복이 있는 것이다. 요즘은 사회 보장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고 내가 노력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얼마든지 입에 풀칠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러니 물질을 주는 사람을 인복이라고 말한 것은 이제는 아니다 라고 한 대목을 언급을 해야 하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인복이랑 같이 자꾸 물건을 갖다 주는 게 과연 인복이냐. 근데 과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요즘은 지식의 산업시대, 많이 복잡한 시대에 있어 이제 하고 싶은 것은 내 삶을 살 때 바른 지침대 같은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옛날에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하라가 사막이 되게 넓잖아요. 그렇죠? 넓은데 이 사하라 사막을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빠져나가야 돼? 어떤 사람이 시도를 해봤대. 그냥 결국은 있는 보금자리에 돌아왔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자, 사하라 사막을 빠져나가는 방법, 저녁에
북극성을 찾아라. 이 북극성을 찾아보고 계속 북극성만 보고 쫓아가면 낮에는 이제 그대로 있고 밤만 되면 북극성 보고 찾아가라. 그럼 이제 사하라 사막이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내 주위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한테 어떤 이런 같이 삶의 지침서, 삶의 안내자와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이 요즘은 그런 분들이 나한테는 귀인이고 나한테 인복이 많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한편 양띠생들은 인복이 없다고들 하는데 양띠생들이 인복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고집이 세서 그렇다. 양은 우리나라에서는 염소를 하는데 염소들을 보면 때는 순진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긴긴 세월을 지나고 새싹이 나는 봄에 그 잎을 먹고 싶어 환장하고 여름에는 더위도 그 땡볕에 앉아 지낸다. 또한 한 번 고집이 나면 서 죽는지도 모르고 불로 상대를 들이받는 성질이 있다. 이는 성질들이 있는 양띠생들의 누가 곁에 있겠는가. 그럴 경우 태어난 띠는 바꿀 수는 없으나 공부를 통해 스스로 모습을 발견하고 점쳐 고쳐 나가고 자연의 흐름을 수능하다 보면 성격이 바뀐다. 그러면 그 주위에 사람이 머물러 있게 된다. 여기서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양띠들이 이제 고집이 세잖아요. 양띠들이 고집 세고 또 고집 생긴 이제 돼지띠도 가끔 고집이 세고 또 고집은 이제 황소잖아요. 그죠? 소. 이 황소 고집이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주에 무슨 당신은 인복이 있니 없니라고 말하는 거는 이는 띠 성질 때문에 이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주위에 사람들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나를 중심으로 고집 센다면 자꾸 누가 말하면 자꾸 거부를 하잖아요.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옆에 받아서 그 옆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복이 없니 내 사주에 인복이 없니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내 사주에 진짜 인복이 없다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인복이 없으면 진짜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한 번쯤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들어집니다. 사주에 인복이 없는 게 아니라 사주에 그렇게 고집 세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몸부리고 몸 고쳐 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지. 아무리 사주에 인복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 고집이 없고 모든 사람을 잘 좋아해 있게 융통성 있게 생각해 가면 인복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사실 아픈 자가 치료를 받아야 하듯이 인복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인복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나의 모순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그간 내 앞에 온 사람을 어찌 상대했는지 생각해보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잘 하다 보면 인연이 다시 찾아온다.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말했죠. 그렇죠? 주위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가 과거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잘 살펴보고 그간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바꾸면 점점 저 사람이 내 곁에 있겠죠. 사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인복하기보다 사람 그 자체가 복덩이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이는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려고 온 사람들이다. 비록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더 큰 사기를 당한 것을 막아주기 위하여 이 대자연에서 미리 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기를 당할 때는 악인이라 생각되겠지만 나중에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현상에는 인물을 두고 내가 어찌 생각하고 어찌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이 사기를 당하면 제일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근데 쉽게 말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소 잃고 양간 고친다고 할 때 소를 처음에 잃어버렸을 때는 아프겠죠. 그런데 이제 소를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외양간을 튼튼히 했다. 그럼 다음부터 소를 안 잊어버릴 수 있겠죠. 그럼 최초의 도둑은 나한테 처음에 미운 사람이라 하지만 당신의 소를 앞으로 더 잘 지키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라고 여기면
내 마음이 편하면 그분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모인 만인들을 잘 대하다 보면 내 곁에 사람이 있지 않겠나, 바로 그런 뜻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을 보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다. 사람들은 다들 힘을 갖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을 잘 활용하였기에 큰 리더가 된 것이다. 훌륭한 왕들도 주변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알맞게 썼고 인재를 잘 등용하였기에 이름이 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지금으로부터라도 내 앞에 있는 분이 바로 부처라 여기고 상대하면 큰 복이 온다라고 끝맺음을 해놨네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내가 내 곁에 뭐 인복이 없어서 사람이 없다고 뭐 한탄하지 말고 지금으로부터도 내가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내한테 온 인연들은 이제 따지고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인연을 내가 만든 건 아니거든요. 이 인연은 신이 보내준 겁니다. 신은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할 때까지는 내가 관여를 못하고 사람만 보내줘요. 그렇죠? 신은 사람만 보내주고 보내준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상대를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인연은 신이 주지만 그 인연의 운영의 책임은 사람한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운영을 잘못하면 내 곁에 사람이 없는 거고, 이런 운영을 잘하면 내한테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뭐 YS나 DJ를 보면 다 주위에 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분들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최근에 뭐 당에서 후보를 뽑을 때 보면 결국은 당의 지지를 못 받아서 후보가 안 됐는데 그분 그 성향을 보면 이제 자기 주위에 다른 사람이 이제 많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한 자리 차지하려고 자리 앉아준다고 그런 가문이설을 해서라도 사람을 만들어가는데, 이분은 충직한 뭐 그런 그 신념 때문에 저 사람 대통령 되면, 당이 당수가 되면 내가 뭐 한 자리 못 찾을 것 같아가지고 떠나갔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시대가 변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제 결론은 이제 인복이라는 말을 할 때, 이제 정리를 해드린다는 인복이라 할 때, 이제는 과거같이 뭐 물질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인복이 아니라 내한테 바로 삶에 대해서 바른 안내를 해주는, 똑같은 만이라도 이제 뭔가 모르게 물질적이보다도 내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내한테 많은 것들이 바로 인복이라, 그런 사람을 인복이라고. 이제 두 번째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사람이 있나 없냐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이제 주위에 내가 다가온 인연들에 대해서 과거에 어떻게 인연이 있다라 한번 반성해 보시고, 또 수정이나 또 조정할 것이면 조정하고, 그러다 보면 내 주위에 사람이 하는 수이 모이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최고로 이제 나이 많이 들은 분들 이제 대화를 나다 보면 이제 최고로 서글픈 것이 사람이 하나 둘 떠나갈 때가 최고로 많이 서글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많이 슬프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새로운 인연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